대부분 국내 중소형주 차트들은 크고 작은 밥그릇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밥그릇 구간마다 세력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차트의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자리에 맞게 구사해야 되는데요. 일국면은 주가를 싸게 만들고 중간중간 반등을 줘서 신구 개미들의 힘을 미리 빼놓는 자리입니다. 급등이 나와도 단기로만 그치고 다시 신저가를 갱신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 국면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주로 횡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력의 매집 평단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 내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기법이 잘 먹히는 편입니다. 다만 강한 재료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면 상승 추세를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박스 내에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죠. 상국면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전에 개미들을 최종적으로 털거나 첫 상승 1파인 박스 돌파가 나와 도약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중에 알려진 각종 기법들이나 지지 이론들이 잘 들어맞는 구간이라 할 수 있죠. 자국면은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를 계속 띄우고 익절하는 과정입니다. 자신들의 목표 수익을 위해 상승 추세를 관리하고 기준 구간에 지지력이 있는 편인데요. 매매할 때 수익 창출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상승 후반부로 갈수록 작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리스크도 비례해서 커지는 위험이 공존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통해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무턱대고 기법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하려는 자리가 어느 국면인지 알고 자리에 맞는 대응을 해야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각 국면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1국면은 하락 추세 속의 낙폭과대 기법이나 떨어진 갭만큼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짧은 단타를 치는 게 적합한 자리입니다. 다만 이 자리는 다른 국면에 비해 불확실성이 많고 예측 확률도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이전 통정거래 영상에서 세력은 개미들이 털릴 때까지 주가를 계속 내려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었죠. 1국면은 하락 통정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개미들을 패닉에 빠뜨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세력의 변덕스런 입맛에 따라 차트가 만들어지고 애초에 시세를 지지할 의지가 없는 곳이죠. 그에 비해 2국면은 매집이라는 목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주거나 3, 4국면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 차익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시적이고 확률 높은 자리를 공략하고자 한다면 타점은 3, 4번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지 1국면은 매매 대상에서 그냥 제외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굳이 조건을 따져본다면 우선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의 변동성 리듬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세력은 주가를 하락시켜도 자신들만의 핸들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이디스처럼 별다른 변동성과 거래량 없이 하락했다가 종국에 한 번에 터뜨리고 가는 메이저는 시간을 들여 원기용 모드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먹을 게 없고 금방 물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반면 코데즈 컴바인처럼 하락하면서 거래량과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 낙폭과대 기법이나 단타를 쳐도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죠. 일국면을 매매한다면 최소한 이런 변동 전적들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낙폭과대 이후 왜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미처 팔지 못한 물린 개미들의 매물이 위에 쌓이게 되고 떨어지는 적은 거래량 구간은 매물 저항이 적은 갭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밑에서 빈 공간만큼 주가를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데요. 작전 세력 비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규모가 작은 조막손이나 단기 트레이딩 목적의 세력의 경우 이걸 이용해서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목적으로 띄우고 추격하는 개미들에게 고점에 넘기는 작전으로 활용됩니다. 그 후 주가를 깨고 다시 밑에서 판짜기가 반복되다 보니 하락 변동성이 계속되는 거죠. 중메이저 대시세를 내고자 하는 세력의 경우 주로 중간중간 개미 매물을 환기해주는 환기봉이나 매집을 위한 매집봉으로 활용되는데요. 저점에서 주가를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리면 시중 이목이 집중되면서
신규 개미들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력은 신규 매수세가 자신들의 고점 평단 물량을 먹게 하고 목이 빠져라 본전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기존 묵은 개미 매물을 손바뀜시키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주가를 밑으로 깨면 물린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더 싸게 매집하는 메커니즘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봉이 매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면 매집봉이 되고 매물 환기와 평단 낮추기 목적이 더 크면 환기봉이 되는 겁니다. 1, 2국면을 동시에 가져가는 매집 위주의 하락이라면 앞서 봤던 코데즈 컴바인 사례처럼 차후 대시세를 낼 때 2국면이 짧은 밥그릇이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1국면에 변동성을 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낙폭과 대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차후 되돌림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차익 실현이 됐든 매집과 환기의 목적이 되었든 세력 입장에서 굳이 기존 저항 매물들의 매도세를 고점에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되돌림의 폭은 가더라도 이전 저항선이나 매물대 부분까지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크라운에테 홀딩스는 기업 재무도 양호하고 매집봉 성향이 있는 되돌림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급락이 나와도 다시 개미 매물을 핥아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돌림을 거의 필연적으로 줬습니다. 낙폭과대는 이런 1, 2국면이 동시에 진행되는 종목에 해야 먹을 확률이 높은 거죠. 확실성이 높지는 않지만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장기 이평 이격도, 이평선 돌파, 대칭 이론, 미니 역헤드, 쌍바닥 패턴 등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와이어블 사례처럼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이전 하락한 폭만큼 다음 하락도 비슷하게 내린다는 대칭 이론적으로 보거나 주가가 이동평균선 대비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는 이격도가 극대화되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닥 신호는 음봉으로 하락하는 주가에서 최소 변곡 양봉이 나오는 자리를 주목하되 하락하는 5일과 10일, 길게는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리듬을 멈추고 돌파가 나왔을 때 단기 저점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이나 역헤드 패턴도 나와준다면 지지의 근거를 높일 수 있겠죠. 이 자리는 얼마든지 다시 급락이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되 손절도 지지선을 이탈하면 칼같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칭이론은 프레스티지 바이오처럼 박스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횡보한 구간의 저점과 윗꼬리 부분을 제외한 고점 종가 부근을 하나의 박스로 보고 차후 하락할 때 그만큼 하락하는 지점이 바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칭을 활용한 사전적인 예측은 별 효용이 없고 실제 주가가 근접 부근만큼 하락이 충족되었을 때만 저점 확률이 높은 거죠. 대칭 박스는 크고 작은 박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두고 어떤 크기로 볼지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리만 나와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지켜볼만 하죠. 이제 이국면을 볼까요? 주로 박스 매매를 하는 곳인데요. 기법과 예측 확률은 1국면보다 좋지만 적절한 곳에 매수를 했더라도 횡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하락으로 1국면이 끝나면 세력은 매집 작업을 위해 주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저점에서 상승한 구간을 하나의 기준 구간 박스로 설정해뒀다가 다시 주가가 기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쌍바닥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국면 박스 구간이 형성될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단 지지 부근이 저점 매수의 타점이 될 것이고 다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 박스 상단 부근까지 올라와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 지점이 고점 매도 타점이 되겠죠. 만약 저점을 깬다면 구간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손절을 하는 게 우리가 아는 박스 매매입니다. 그럼 왜 충분한 하락이 전제가 되는 걸까요? 세력은 수많은 차명 계좌로 점진적으로 분할 매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량과 평단을 모아가는 매집 박스가 있어 보여도 자기들이 원하는 충분한 저점이 아니거나 힘 빼기가 덜 되어서 여전히 개미가 많이 탔다면 원익처럼 언제든지 박스 하단을 깰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대체로 충분한 하락에 대한 기준은 이전 대시세 파동의 저점 부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익도 저점에서 최종 털기가 나온 후 다시 박스를 재견착하고 추세를 돌리는 매집산이 나오면서 이국면으로 완정화된 모습이죠. 이국면은 바닥에서 횡보 업력이 있는 종목들이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요. LTC처럼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
3보다는 N바닥에 지지 전적이 있다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국면이라고 해도 세력들이 가끔씩 변화구를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점을 깨는 속임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긴 하되 다시 지지점을 재견착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세력의 박스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사전에 매집하기보다는 주가가 지지점에 닿고 돌아가는 모습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다음 들어가는 것이 평단은 조금 높을 순 있어도 손절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나노엔텍처럼 저점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박스 상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단을 노리고 홀딩했다면 약 8개월간 물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화승 RNA처럼 업력이 있는 이국면 박스도 깨서 다시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국면은 최대한 박스 하단에 근접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면 추세가 깨지는 지점에서 바로 짧게 손절이 가능하고 주가가 지지가 나온다면 이후 미세하게나마 턴하는 추세를 가까운 시일에 대부분 줍니다. 그때 기준 박스 중단 이내로 저항을 받고 이후 시세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 익절해도 수익은 적더라도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이렇게 기준 구간으로 박스화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오롱티 슈진처럼 주가가 기준 구간 내에 계속 횡보를 한다면 세력의 의도는 이 안에서 관리한다는 뜻이겠죠. 만약 박스를 깬다면 세력이 그냥 털고 나왔나? 혹은 좀 더 싸게 매집하려고 박스를 깼나 보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돌파한다면 본격적으로 시세를 주려고 하나 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돌파한 자리를 지지해주고 견착 우상향한다면 그 구간이 3, 4국면이 되겠죠. 트레이딩 고수들이 흔히 스윙 안에 단타가 있다 라는 말을 한 걸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시죠? 고수들은 상승 추세가 있는 곳에 매매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밥그릇으로 해석한다면 3, 4국면을 의미하는 건데요. 성공적이고 적시적인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내가 들어가려는 자리가 3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고수들은 각자만의 기준으로 상국면을 인식하는 편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가 3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는 몇몇 기준들을 소개한다면 주가를 저가화하고 밑에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먹은 만큼 올린다 라는 밥그릇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한전산업처럼 결국 이 국면 매집 박스로 다진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3번 시그널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국면의 업력이 길수록 세력은 그만큼 공을 들이고 많은 물량을 매집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 후반부로 갈수록 상국면 전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박스 중상단 수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적인 3번 시그널이 되겠죠. 이동평균선도 활용하는데요. 이평선은 해당 기간의 캔들 가격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평은 세력의 평단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단선을 돌파하고 견착한다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장기이평선에 대한 기준은 고수마다 다른 편입니다. 한전산업은 주봉 121선 장기이평을 돌파하고 견착하는 시점에서 3번 시그널을 주었죠. 저의 경우에는 일봉의 224일선, 448일선 지수이평을 보는 편입니다. 또 장기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AP 시스템처럼 최고점에서 이 국면이 어느 정도 형성된 파동들의 다음 고점들까지 장기 추세대를 그어보는 겁니다. 그럼 추세대 내에 있는 1, 2국면의 파동들의 주가는 상승 추세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기 저항선을 넘는 돌파는 새로운 추세를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KBI 메탈처럼 추세대는 길게 부채살로 연장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니 이후 대시세가 나왔죠. 어쨌든 유의미한 파동을 주는 상국면에 대한 인식은 한 시그널만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많은 경험을 쌓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매매 방법은 차후 스윙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사국면을 보겠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차트를 패대기 치거나 급등시켜서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3, 4국면에서 상승 추세를 지켜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건 지금까지의 물밑 작업을 마무리 짓고 주가를 띄우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투자 수익률, ROI를 극대화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사국면은 기준봉과 기준구간을 이용해서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주가를 띄운다면 세력이 대략적으로 얼만큼 띄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전 세력 비밀 영상에서 세력은 스케일별로 조막, 중위, 메이저로 나뉜다고 배웠었는데 조막은 호흡이 짧고 그리는 밥그릇도 작기 때문에 상승폭도 적은 편입니다. 반면 대지세를 내고자 하는 메이저의 경우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1, 2번의 길이가 큰 만큼 3, 4번도 클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기술처럼 이전에 만들어놨던 매물대와 저항선 부근에서 아직까지 물린 개미들의 물량과 시장의 저항 심리를 해소해주는 목적으로 한 템포를 쉬거나 작업을 아예 끝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죠. 과거에는 차트만 좋아 보여도 우리 기술처럼 메이저 밥그릇 스케일만큼 이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최종 사이클을 마무리 지어줬었는데 최근 세력주들은 시세를 조기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있는 추세이죠. 상승 파동은 일반적으로 밥그릇 크기만큼 엘리어트 상승 3파까지는 나온다고는 하나 이제는 1, 2파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력주를 매매한다면 파동이 높아질수록 세력이 작업을 마무리 짓고 패대기 칠 리스크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1, 2파 파동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는 메이저 테마나 재료를 갖고 오르는 게 아니라면 3파 이상의 대시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강도와 유통기한에 따라 연장 파동을 줄지 스케일 이상으로 갈지가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3, 4국면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테마와 재료 파악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테마와 재료 영상 이전에 올렸었죠. 꼭 참고하시고요. 3, 4국면의 상승 파동도 세력이 핸들링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세력이 지지해주는 특정 이평선에 대한 지지 리듬이 존재합니다. 재료를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강한 테마의 대장주일수록 5일,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리듬을 갖는다는 겁니다. 원익홀딩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산업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로봇선 제작이라는 강도 높은 재료와 지속성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동력이 되었죠. 이후 위로 물린 매물이 없다 보니 주가는 더욱더 탄력적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은 5일,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과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면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상승 파동들은 위스컴처럼 올랐다가 한 템포 쉬고 다시 오르는 게 보통인데요. 이때의 기간과 폭은 조금 빠르면 20일, 중기는 60일, 장기는 120일과 224일 전후로 지지 리듬을 타기도 합니다. 사국면 상승 파동 중에 눌림이 나온다면 해당 이평선에 주가가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매수하면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겠죠. 세력의 평단은 이국면 하단에서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과정이지만 상승 통정으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세우다 보면 세력들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평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도중에 개미가 타게 되는데 이들의 매물과 기대 심리를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승 중이라도 하락 조정이 나오고 특정 구간을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까 봤던 이평선이나 추세대로도 나타나기도 한 거죠.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은 세력이 돈을 써가면서 올라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 안에서 세력이 지지할 만한 평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데요. 또 이 양봉을 기준으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흔히 기준봉이라고 말하는 거죠. 3, 4국면의 매매는 이런 기준봉을 그어서 저점 매수나 손절, 지지와 저항의 돌파 여부에 따라 추세의 방향성을 보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는 조정이 나왔지만 세력이 매집했던 기준 구간과 기준봉 시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만약 시가를 깼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터인데 지지가 되면서 이 부근이 최저점의 매수 타점이 되었던 거죠. 이후 다시 시세가 나오려는 흐름인데 향후 추세는 기준봉의 돌파 또는 이탈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죠. 사국면을 매매한다면 최소한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자리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깨면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 모양새가 흐트러지는 핵심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을 이탈한다면 비즈니스의 한 사이클이 끝나고 주가는 다시 일국면으로 전환해서 장기간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처럼 기준 구간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유의미한 기준 캔들 내에서 지지가 나왔던 지점, 혹은 두 개의 지지와 저항이 만다는 지점을 한 박스로 만들고 이 구간이 최종 이탈된다면 상승 리듬이 깨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죠. 혹은 이평선이나 추세대로도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최후로 지지해줘야 할 224,448의 장기평을 주가가 이탈했다면 한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고 매매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밥그릇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기준봉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매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차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